어머니, 이거 뭐예요? 왜 우리 텃밭이 이 모양이에요? 이 땅은 원래 제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십시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정식으로 산 땅이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있습니까? 어머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텃밭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과연 하리는 어머니와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텃밭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아리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상추 밑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었지요. 올해 상추는 정말 잘 자라네요. 하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5의 나이였지만 이곳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그녀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시절이 까마득했습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물을 뽑고 계셨습니다. 75의 노모였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하리나, 오늘 장 보러 가야 하지 않니? 네, 어머니. 점심 먹고 갈게요. 하린이 이곳으로 돌아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은 아까운 일이라며 말렸지만 하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바빴지만 공허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하린은 몇 명의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박정숙 씨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린이 어디 가니? 안녕하세요, 정숙 아주머니. 장 보러 가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정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지만 시선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린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슈퍼마켓 앞에서는 최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하린 씨, 어머님은 건강하시지? 네, 덕분에 잘 계세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 성호 씨도 말을 마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마을 소식을 전하곤 했는데 말입니다. 하리는 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웃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하린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린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단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그냥 조심하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담장을 스치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텃밭에 가야 했습니다. 상추를 수확하고 배추에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평화로운 일상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하린의 집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동작은 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할인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땅 속에는 오래된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곧 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인은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아린 씨 댁이 맞습니까? 남자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장갑을 벗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원 행정사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댁에 보관된 오래된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인데요. 할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머니, 서울에서 오신 분이래요. 토지 문서를 찾으신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1985년경 매입하신 땅이 있으십니까? 당시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문서가 있을 텐데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일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땅의 소유권이 현재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당시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땅의 가치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지적도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청구인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할인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어머니와 상의해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민수는 또 다른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할인은 그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뒤 나오셨을 때 손에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것 좀 봐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1985년 10월 15일자였습니다. 매도인 이름에는 박종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세요? 내 외할아버지 친구분이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팔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샀지.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 자식들이 있었어. 우리가 산 걸 못마땅해 했지. 하지만 정식 계약이었어. 할인은 서류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 직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단다. 마을에서는 다들 그냥 계약서만 쓰고 살았어. 할인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으로 불완전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할인은 마을 입구를 산책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와 최성호 씨, 그리고 몇 명 더였습니다. 할인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할인아, 오늘 서울서 사람 왔다며?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소식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토지 서류 관련해서요. 그 땅 말이지. 우리 마을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하는 땅이야. 최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로 확장되면 보상금이 나온다잖아. 그 땅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할인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은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밤 할인은 서류들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 한쪽 구석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박종철 마이너스 자식 셋. 큰아들 박민호, 서울 거주. 할인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박민호를 검색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 법무법인으로 검색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원의 대표 변호사 이름이었습니다. 할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온 강민수는 박민호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는 아버지의 땅을 되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였습니다. 할인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는 한참을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을 원했고 어머니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틀 뒤 할인은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할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985년 토지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오래된 자료는 보관 창고에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기다리셔야 해요. 할인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보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할인이 불렀습니다. 정숙 씨가 멈춰 섰습니다. 왜 저를 피하세요? 피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바빠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다들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아, 너는 몰라. 이 마을에서 살려면 눈치를 봐야 해. 무슨 뜻이에요? 내 집 땅 얘기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특히 이장님이. 최성우 아저씨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장님 동생이 그 땅 옆에 땅을 가지고 있어. 도로 확장되면 내 집 땅이 핵심 지역이거든. 그걸 손에 넣으면 보상금이 엄청날 거야. 할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조심해. 이장님은 마을에서 힘이 세.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정숙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하리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리나, 우리 그냥 서울로 갈까? 네.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사람들 눈빛이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하린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리는 텃밭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온실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안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짓밟은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텃밭을 보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리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라. 증거도 없잖니. 오히려 우리만 미움받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하리나, 여기는 시골이야. 법보다 사람이 무서운 곳이란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후에 강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 박민호입니다. 박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르신, 그 땅은 원래 제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요. 등기는요?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권이 있습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제 아버지 명의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에게 상속됐고요. 하지만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박민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토지인도 소송 예고장입니다. 한 달 안에 그 땅을 비우십시오. 어머니가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마루 위로 흩어졌습니다. 만약 자진해서 나가시면 이사 비용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원까지 가시면 한 푼도 못 받으실 겁니다. 박민호는 명함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리는 문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망가진 채소들이 보였습니다. 정성껏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다 쓸모없었습니다. 하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린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담장 밑 흙 속에 반쯤 묻힌 작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녹슨 상자였습니다. 하린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부식되어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박종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편지에는 박종철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여기에 묻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발견된 걸까요? 할인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할인은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낡은 만년필 글씨였습니다.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박종철은 이 땅을 김씨댁에 판다. 내 아들들이 반대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김씨 어른은 나를 평생 도와주셨다. 병원비를 대주시고 자식들 학비까지 보태주셨다. 이 은혜를 갚고 싶다. 아들들은 욕심이 많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싶다. 할인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박종철이 자발적으로 땅을 판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종철 아저씨,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주셨다고. 어머니, 이 편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희망은 있겠지. 할인은 편지를 복사했습니다. 마을 슈퍼에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복사본을 3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군청 도서관이었습니다. 법률 서적 코너에서 책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토지거래 실무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할인은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증거 능력, 입증 책임, 선의 취득,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뒤지고 계셨습니다. 뭘 찾으세요? 사진이 있었어. 내 할아버지랑 박종철 아저씨가 같이 찍은 사진. 한참을 찾은 끝에 어머니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가죽 앨범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1982년 추석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두 분이 친한 사이였다는 걸 보여주지. 할인은 사진도 복사했습니다. 이틀 뒤 할인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할인이 준비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도 살폈습니다. 이 편지가 진짜라면 싸워볼 만합니다. 정말요? 네. 박종철 씨의 진위가 명확히 드러나니까요. 다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상대방이 필적 감정을 요청할 겁니다. 이게 정말 박종철 씨 글씨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박종철 씨가 쓴 다른 문서를 찾아야 해요. 비교할 수 있게요. 할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인은 마을 어귀에서 박정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아, 잠깐. 네, 아주머니. 미안해. 요즘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정숙 씨의 눈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이장님이 우리 남편한테 압력을 넣었어. 너희 편 들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나는 못 참겠더라. 내 어머니 좋은 분이시잖아. 그리고 너도 착한 애고. 정숙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시어머니 물건이었어.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공책을 펼치니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마을 계모임 명단이었습니다. 박종철의 서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일이지. 정숙 씨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공책을 가지고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공책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필적 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할인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이 많지 않으시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할인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웃으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이제 조금씩 풀릴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할인아, 네 어머니. 내가 너무 약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니까.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며칠 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85년 토지거래 기록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서둘러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직원이 낡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장부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종철 김영수 할인 할아버지 토지 매매 1985.10 15 등기는 안 했지만 면사무소에는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공문서니까요. 할인은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편지, 사진, 필적 비교자료, 면사무소 기록. 할인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다 모았어요. 이제 소송 제기할 수 있죠?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인은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망가진 채소들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인은 어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조정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은 나이든 판사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판사는 할인이 제출한 편지를 살폈습니다. 필적 감정서도 확인했습니다. 이 편지는 박종철 씨가 직접 쓴 것이 맞습니다. 감정 결과가 명확하네요. 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면사무소 기록도 있고요. 당시 거래가 정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박민호가 말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등기는 안 했지만 선의의 거래였습니다. 박종철 씨의 의사가 분명하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버님의 뜻을 존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민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인과 어머니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철 아저씨는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집안과 진심으로 친하게 지내셨지요. 압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들판에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박정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됐어요. 조정이 성립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숙 씨는 할인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때 최성우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성우 씨가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장이라는 사람이 마을 사람을 괴롭히다니. 성우 씨는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잊읍시다. 감사합니다. 성우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막걸리를 가져왔고 또 누군가 전을 부쳐왔습니다.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리는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망가진 채소들을 뽑아냈습니다. 새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무 씨앗은 여기에 뿌리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하리나. 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내가 서울로 돌아갈까봐 걱정했어.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니는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도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머니랑 사는 게 더 좋아요. 힘들지 않니? 아니요. 행복해요. 하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리는 혼자 마을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논두렁길을 걸으면서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웠던 순간들, 절망했던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박정숙 씨가 도와줬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힘이 되어줬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와라. 밥 먹자.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줄였습니다. 조용히 식사하는 게 좋았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니? 텃밭에 물 주고요. 오후에는 책 좀 읽으려고요. 그래. 천천히 쉬어라.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하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을 믿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 텃밭의 채소들이 다시 자라고 있다. 생명은 이렇게 강하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 일기장을 덮고 하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할인도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했습니다. 봄이 오면 또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여름에는 채소를 거둘 것입니다. 가을에는 김장을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텃밭 속에 묻혔던 음모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